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개인 회생 변제금에서 주식과 코인은 손실금을 제외한다라는 이 지금 뉴스 기사들이 엄청나게 핫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좀 문제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 사람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서울 사람만 해당된다는 이런 부분 때문인데요. 조금 저도 처음에 듣고 예를 들면 그래요. 길에 지나가다가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나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겠다. 너 비투해도 돼서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뭔 이게 개똥 같은 소리냐 라는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한번 일부 기사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 코인, 손실금 뺀다 2030 규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주식, 코인, 손실금, 투자 손실금이 제외가 된다라고 합니다.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코인, 손실 본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변제금의 총액의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해서 오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 변제금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변제금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해 얻을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와 월소득을 고려해 청산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보면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고 현재 100만원만 남아있다면 오는 1일부터는 채무자의 현 재산을 10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으로 보고 총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다만 채무자가 주식, 코인, 투자에 실패한 것처럼 속여 재산을 은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도 함께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오늘 1일 법원에서 지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이 준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 사람이 온다고 의미는 없어요. 자세한 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코인, 주식, 투자, 손실금, 빚 안 갚아도 된다. 법원 결정 논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빚이 과도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을 만큼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를 얘기하고, 그리고 서울에 거주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투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나오며,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관련해 투자 손실금을 재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빚이 많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거에 대한 방지를 하는 이런 차원도 분명히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취지에서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볼 때는 열심히 먹고 사는 사람들, 물론 빚이 있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방향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금액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빚을 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돈이 정말 많아가지고 사업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빚을 내서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거를 손실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일각에서는 굉장한 불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코인, 손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때 제외된다 나와 있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손실금 처리 실무 준칙 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실패 등으로 2030 세대의 부채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전문 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 절차에서 갚아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주식,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손실금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온 내용들 결국엔 똑같아요. 보시면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인 변제금을 정한다라고 얘기하고,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 회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 때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서 은닉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청산 가치 산정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사실상 보면은 어쨌든 손실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인하고 주식 이거를 하면서 우리는 예전부터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코인 주식을 할 때 손실을 보는 사람들은 몇 프로나 될까요? 95% 이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 나는 따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상위 5% 이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는 이득을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상위 5%에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굉장한 손실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빚을 내가지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항상 저는 얘기를 하죠. 빚내서 투자하지 말아라. 빚내서 뭐 하지 말아라. 빚내서 뭐 투자하다가 잃었을 경우에는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인생길을 걷기 때문에, 과거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요거는 어쨌든 개인 회생까지 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취지로 내용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은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뭐 경기도, 인천, 뭐 경인 지역이라고 하죠. 경인 지역, 뭐 전라도, 경상도, 뭐 그다음에 다양하게 많아요. 코인은 주식은 서울 사람들만 하지는 않아요. 다양하게 전국적으로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서울에 살고 싶어서 안 사는 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 사는 이유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울에는 너무 땅값이 비싸고 먹고 사기 힘들다, 아둥바둥거리는 이런 것이 싫다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유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개개인적인 이유나 성향까지 다 들어주면 안 돼요. 그쵸? 기준은 딱 정해놓고 그 선을 긋고 그 선 이상으로 행동을 했을 때는 여기서 컷을 해주는, 그렇죠? 여기서 컷을 해주는 이런 부분, 이런 게 바로 기준이라는 건데, 사실 이 기준은 되게 애매모호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결론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에 거주지가 있거나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에 있는 채무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 좀 더 하루빨리 기준이 좀 변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로 제 의견을 한번 좀 남겨봤습니다. 취지는 분명히 좋은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의 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자유라는 것이 이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처럼 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과 자유가 아니라 이게 필수예요. 필수. 이제는 판단과 자유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나는 무조건 투자해야 돼 라고 이제 완전히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빚을 내서 해도 상관없다 라는 이런 내용으로 좀 변질이 될까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악용할 사례가 늘어나지는 않을까, 비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자, 보통은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자, 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담보대출로 엄청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또 악용할 사례에 여기에 또 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로만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사업하다가 망한 사람들도 개인 회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참고로 저는 1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서울만 해당이 되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적용받지 못한다면 기준이 없는 이 회생 절차는 서울만 해당되는 게 신기할 뿐인 거죠.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주식을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서울만 해당이 된다. 너무 이거는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를 거론할 수 있으니 전국적으로 모두 오케이를 하던가 또는 전국적으로 모두 노우를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절대로 이걸 통해서 뭐 지역 감정을 조성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